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을 운행하는 지하철 연장선 개통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장선 개통이 호재로 작용하는 건데요. 역시 부동산 투자에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그중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영향들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소식과 함께 또 지하철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인지 또 새로운 이슈들은 없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머니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머니맨 오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니맨과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번, 02-2128-854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S에 토마토TV 또는 머니맨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채택해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주세요. 다시 돌아온 어떤 친정집 같은 느낌. 그래서 네. 더욱더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토마토TV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부자 되고 자산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잘 한번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꽉 채워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전문가님을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원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7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수원 밸류 하이엔드 호텔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 월요일에도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1시 30분이고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인천 엔타스 파티 앤 웨딩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더 꼼꼼한 정보들 그리고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수원과 관련된 소식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말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수원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잠겨 있다. 곡간문이 꽉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갭 투자 혹은 집을 직접 사갖고 들어가는 것도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갭 투자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 자체 내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우리가 고소한 참기름이 좀 부어지는 지역이 바로 수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자체 내에 지금 막대한 자금들, 정부 자금 또한 기업들, 일자리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는 수원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지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 A로선, C로선이 좌청룡, 우백호처럼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서 교통호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이미 그 신분당선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은 지역
광교 관성구 일대의 개발 한번 분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교통부담금, 시설 분담금 자체를 이미 다 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다 이미 확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오면 그 자체가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밑쪽으로는 GTX 시노선과 함께하는 수인선이 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위아래 옆에 좌측 우백 할 거 없이 네. 현무 주자까지 함께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네. 때문에 수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늘어나고 정부에서 자금이 들어가면서 도시 자체가 커지는 이런 구조,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른 데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분양 물량,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오른 이런 시장에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장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에 갭투자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도권에서 모든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빠지고 있고 오히려 매매가까지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수원만큼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 뭐 거의 70%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매매가까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서 이제 제가 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 또 지하철 노선과 관련된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수원시가 그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분당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하철 노선에 대한 호재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일자리 창출까지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지역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중에서도 또 저희가 네네. 특별히 좀 체크해봐야 될 지역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원을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자면 네. 서울 지역에서 바로 내려오는 이런, 그래서 서울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해서 돈이 좀 쏟아지는 시장이 이제 곧 도래해서 온다면 이 서울 시장에서 돈이 쏟아져서 밑으로 좀 쏟아지는 구조로 봤을 때 성남, 그 다음에 판교 그 사이점에 우리가 천국보다 더 좋은 분당이라고 하죠. 네네. 분당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시장 자체는 이렇게 서울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병목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약 박스 형태로 이렇게 연결 가두를 좀 주어지는 이런 구조라면 연결돼서 내려와서 바로 수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동그랗게. 그래서 제2의 서울을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어오는 많은 어떤 부동산의 밝은 희망의 불빛, 희망의 움직임이 수원 쪽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시장님이 제2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수도권 시장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겠다 했던 데가 바로 수원과 용인 이 사이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쪽 광교 같은 경우는 광교는 법조단지가 들어가고 도청 이전 관계가 또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기준으로 보면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GTX A로선, C로선이 이 위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통 호재가 좀 발생되는 이런 구조에다가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들어오는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원산면이죠. 이렇게 해서 KTEC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구조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조다. 네.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출퇴근 관계, 즉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SK 하이닉스 용인 쪽으로 배우주거단지나 혹은 공장단지에 맞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직간접 기준으로 잡으면 약 17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수원 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TX A로선이 바로 이렇게 동탄 쪽으로 내려오는 구조, 그 다음에 C로선이 의왕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수원 우측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좌측이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수원의 교통 호재, 뭐 여러 가지 일자리 호재, 그 다음에 지금 도시 개발 기조가 이쪽 장안구와 팔달구로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안구, 팔달구가 과거의 수원이 아닌 새로운 수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기존 도시에 있는 주거지가 멸실된다가 먼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멸실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시장이 먼저 한번 호가 시장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또 연출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이 한번 올라간 다음에 멸실됐던 시장이 이제 입주 시장으로 바뀌는 시장. 그래서 빠르면 앞으로 2년, 늦어지면 한 4년, 5년 후에는 또 입주 시장, 그야말로 새로운 교통 호재를 안고 일자리, 즉 주변의 입주 시장과 함께 아파트 상승 요인을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원 자체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서 임대 시장이 먼저 띄어지고요. 네. 임대 시장에 함께 그 이후에 실제 매매 시장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 자체는 미래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호재, 여기에 일자리까지 갖춰진다면 이 수원시의 부동산 가치 앞으로 정말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팔달구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2018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고요. 기존의 상업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장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업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주변의 주거지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분담금이 이미 한 4천억 이상이 걷어져서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개발 주체가 광교 쪽 개발 구조로 움직였지만 이 자체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가보자라고 확정만 짓게 되면 이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수원역 주변으로 해서 GTX 신호선의 일부 라인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고, 또 밑쪽에서 수인선이 함께 같이 올라오면서 수원 터미널 근처 쪽으로 해서 저쪽 인천 쪽으로, 송도 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세권 기준으로는 뭐 더블 역세권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그 KTX 라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KTX 라인을 빼게 되면 1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 많게는 쿼트러플 역세권, 4개의 역세권이 들어가면서 지금 기존 역세권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수원 안에는 실제로는 1호선 기준으로 잡으면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조금 무리하게 잡게 되면 분당선과 신분당선까지 잡으면 한 8개에서 9개 라인을 역을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GTX 수인선, 그 다음에 GTX A로선, C로선 전체 다 잡게 되면 약 30개 역세권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역세권 플러스 일자리가 안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역세권에 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네, 그렇죠. 그래서
탈역세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수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기 생기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의 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그야말로 역세권 호재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발버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정말 꽉 차게 넘치게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승세 꾸준히 조금씩 이어왔던 지역이고요. 여기 앞으로 이 교통 호재와 또 일자리 창출까지 더해지면서 또 팔달구에서 시작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까지 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면 앞으로의 수원에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상승을 될지 좀 기대 많이 해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오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어디인지 또 그리고 오늘 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또 수원 지역에서 직접 또 전문가님이 찾아가신다고 하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원 지역은요. 7월 11일 목요일에 세미나 진행됩니다. 수원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천에 대한 소식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인천은 7월 15일 월요일에 만나보고요.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인천 엔타스파티앤웨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또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저희 머니맨으로 함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도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48번 02-2128-854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e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머니맨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48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저희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신가요? 아유, 떨려서 말하기가 그러네. 저기, 인천시요. 네, 중구, 네, 운서동, 운서동, 예. 번지수. 네, 3038-8. 네, 인천 중구 운서동에 대한 부동산 궁금하시고요.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한 2년 한 반 됐거든요. 네. 이제 이 집을 지었어요. 아, 네네. 땅을 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하면 좋은지, 그러면 서울을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좀 이동할 수 있는 지역까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송병헌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종도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국제 관광도시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 업무지구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 같지 않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영종도가 영 지금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가시고 계시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운서역 주변의 역세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영종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자체가 지금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계시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입주돼서 가격대를 끌어오르는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지금 주거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로 좀 결정을 내드리고, 지금 아까 중에 잠깐 말씀하실 때 영종도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인서울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 자체가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렀다가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의 매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여유가 있으시다면 서울 쪽에 인서울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 쪽은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종도는 지금 바로 팔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서울 쪽의 부동산 시장은 올 여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올 가을 정도면 조금 올라가주는 추세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인서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지금 이쪽 영종도 운서동 일대에 대한 부동산은 잠깐 마음속에서 좀 지우시고 서울 쪽을 강하게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런데 제가요. 네네.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아무래도 상가주택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적절하게 이제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제가 상가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매도를 하면.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네네. 제가 잘 부동산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네. 보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이 얼마라 그러는데, 이게 땅을 사고 지을 때가 벌써 돈이 서울에 6억이라 그랬나요? 9억이라 그랬는데 그 아파트보다도 돈이 더 들어갔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 팔면은 세금 강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안 짓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가 못지않게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았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든 걸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땅 매입 자금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는 양도세가 조금 나오는데, 그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토지 매입 비용, 인허가 비용까지 전부 다 해서 또 생성등기비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용까지 빼고도 이익이 조금 남았다면 세금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맞기 때문에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지금 거둬들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팔게 되면 매물 자체의 값어치가 조금 빠질 수 있으니까 임대시장이나 아니면 매물시장으로 사람들이 조금 몰릴 수 있는 시장,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면 이쪽 운서동도 힘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물을 내놓으셨다면 다시 거두시자. 그래서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에 파시고요. 양도세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정도 아니면 어떤 투자처로 보셔도 전혀 손색 없는 시장 타이밍이 서울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궁금한 예. 거 생기실 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천 중구 운서동에 관련된 상담 마무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 먼저 알려주실까요? 경기도 파주시 네, 운정 3지구 네, 대박 노블랜드나 네,
중흥 S클래스 그 미분양된 거를 좀 구입할까 하는데 이거 네네네. 해도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거주 겸 뭐 투자죠 뭐. 알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가보세요. 아파트 네.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거주 요건으로 어떠냐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참고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도시들이 막 들어서는 이런 구조고, 예. 이번에 이제 이 GTX A로선이 예타 없이 통과가 되면서, 2023년도에 지금, 파주 운정 3지구 바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그 앞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앞쪽으로 상권지가 형성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거 요건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KTX까지도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주거 요건으로는 좋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투자 요건으로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 요건으로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 요건으로 맞다는 얘기는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투자 요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하지만 단기 시장으로 단순 주거 요건이 아닌 투자 요건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을 조금 내가 투자 요건이냐 주거 요건이냐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됐던 간에 주거지를 살 때는 주거 요건으로 보지 마라라고 꼭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미나 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꼭 신신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를 나는 살 거야 라고 하고 주거지 요건으로만 보게 되면 나중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요 주거지 사는 데가 안 이뻐 보여요. 속상하고 아이고 그냥 사는데 막 갑자기 안 아프던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삶의 무게가 집값이 좀 올라가도 가벼워지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집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참고를 하실 게 주거냐 투자냐 그러면 주거는 최대한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투자 요건으로 꼭 주거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살 거야 주거지만 볼 거야 하더라도 나는 주거지는 안 봐. 투자 요건이야 라고 먼저 보시고 투자 요건이 10가지를 봤다면 10가지 중에 적어도 6, 7가지는 충족됐을 때 그때 주거지로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게 맞거든요. 그런 요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있다. 다만 투자 요건으로 들어가셔도 지금은 안 맞고요. 이 시장이 우방 같은 경우 대방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입주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데가 뭐 중흥 뭐 이렇게 보셨던 데가 2022년이고요. 교통호재는 2023년 이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2020년 보내시고 2021년 봄이나 가을 정도에 바라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상으로 잡으면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1년 이상 남은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을 보시려면 인서울 쪽 한번 보시고요. 나는 인서울은 좀 어렵다. 자금 여파나 여러 가지 요건상 그러시면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이렇게 병목지 형태로 해서 그 밑쪽 시장으로 일자리 쏟아지고 교통 호재가 쏟아지는 시장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서울의 정남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지금 서울의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북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타임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시청자님 조금 더 좀 넓은 시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또 조금 더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다시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좀 가치가 올라가야 또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집을 나는 주거용으로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주거 보시기 전에 투자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투자 목적이 확실하다면 주거 요건으로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확실한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는 주거 욕구도 충족시키고 투자 욕구도 충족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 열어놓도록 할게요. 서울 전화 02-2128-8548번으로 전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 9년, 10년 전에 네. 원종 사거리 지하철역도 생기고 네. 해가지고 거기에 빌라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빌라 일단 했는데- 먼저 정확한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잠깐만요. 네. 네. 원종동. 부천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부천시 원종동 네. 209-24. 209-24번지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지하철 역사도 짓고 있고 공사가 한참이던데 네. 그 지하철역도 가깝고 한데 아파트들은 오르는데 빌라는 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본전이 거의 된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네. 서울로 가양동이든 이런데 아파트로 바꿔 타는 게 나을런지 아니면은 그거를 개통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네.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부천시 원종동. 전문가님이 좀 네. 잘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좀 투자 전략을 좀 잘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도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네네 이 건물의 시장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아파트 시장이 먼저 뛰고요. 아파트 시장 뛸 때 빌라 시장이 안 뛰니까 고민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플러스 그 지역마다 KB 시세나 부동산 시세를 명확하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시장에서 먼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비싼지 싼지를 얼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네. 빌라 시장이 나중에 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파트 시장 뛰는데 빌라 시장이 안 뛰어서 좀 고민하셨는데 거꾸로 아파트 시장 빠질 때 또 빌라 시장은 더 무섭게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뛰었고 이제 남은 타이밍은 빌라 시장이 뛰는 타이밍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빌라 시장은 더 오른다가 정답이고요. 여기는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역 하나 생기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예. 소사에서 올라오는 대곡역, 소사 예. 대곡 라인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원종에서 홍대 쪽으로. 그래서 예. 홍대에서 DMBC 방향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W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빌라 시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 지역들이 다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주면 사람의 나이로 치면 60대, 70대 이상 된 이런 도시 형태, 시가지 형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타이밍으로도 곧 들어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유가 있으면 서울, 인서울 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네. 팔고 가는 것보다는 여유 있으면 인서울 하나 더 하시면서 1가구 2주택자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의 아파트 빌라 가양동 쪽에 연창동 쪽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 사시고 여기는 더 유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네네. 한 3년이면은
그 지하철역이 일단은 소사하고 오는 거를 개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전세를 그냥 계속 놓고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바깥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대장지구, 제3기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은 빨라야 앞으로 5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볼 네. 때는 빠르면 7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시장에 교통 호재 기준으로 잡으면 빠르면 3, 4년 안에 끝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세 호가 시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 더 갖고 가시면서 인서울, 서울 쪽에 있는 걸 하나 더 사시는 거로 그렇게 결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망이 괜찮네요. 계속 붙잡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계속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신중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여기는 안양시 동안구 네. 관평로 135번지 동편마을 4단지가 좀 궁금해서요.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예, 계신 거고요. 예. 네, 혹시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거기가 인덕원하고 이제 가까운 우리 저기인데, 네. 인덕원역이 앞으로 무슨 저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내가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응, 정리를 하고 저 과천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여기, 네, 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변의 호재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10여 년 전에 이쪽에 그 도토리 따고 네. 상수리 따고 밤까먹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싹 밀고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숲세권에 참 살기도 좋고 앞으로 조금만 나오면 인덕원역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쪽으로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보다는 올 가을이나 봄 정도 파시는 게 맞고요. 그 바로 앞쪽으로 과천 지식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늘어나고 물론 이제 일자리 늘어나는 만큼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구조인데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예, 살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공기도 좋고. 살기 참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가 아니라면 지금 새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살고 계시면서 살기 너무 좋고 주변으로 지식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늘어나는 이런 구조라면 저는 갖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기를 팔고 과천으로 그 근처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만 발생시키는 것 뿐이지 지금 과천이나 이쪽은 좀 많이 가격대가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센터에서 쏟아지는 매물량, 공급 과잉, 공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조정받는 건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매물 시장에서 걷어들여서 조금 있다가 정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전, 즉 3, 4년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계속 가지고 가세요. 살기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팔지 예.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문의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48번, 022128-8548번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소 먼저 네, 알려주실까요? 네, 경기도 평택시 네, 호승읍 서동대로 1159-22번, 네. 그 다음에 24번 지하, 어, 원룸입니다. 네네네. 원룸 통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그럼 두 두 채를 동이요.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네. 네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쪽에 막 공장도 새로 짓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보고서 샀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 부탁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로 가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평택에 투자하실 때 평택의 호재를 이미 다 알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평택 네.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가 60도 투자에 고용 창출 10만 명이고요.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고용 창출이 뭐 30만 명인지 40명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130조 플러스 133조. 추가적으로 네. 기준을 잡으면 266조 가까이 투자되는 구조고 고용 창출이 15만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42만이니까 네. 와 어마어마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투자하신 지역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안중지구 그 다음에 네. 평택 화양지구 바로 근처에 있는 땅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원룸, 투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라식 형태로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잡으면 강남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가격대 기준으로.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월세가 이만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여기는 한 동을 갖고 있으면서 네. 지금 월세까지 수익까지 지금 내고 있는 형태고 네. 지금 앞으로 지금 안중지구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제가 볼 때 거리상으로도 뭐 자전거 출퇴근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굳이 걸어간다면 조금 거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운동 삼아서 걸어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요. 운동 삼아서 가까운 거기보다 한- 더 멀은 홈플러스도 걸어 다녀요. 운동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화양지구 그다음에 안중지구의 신개발이 그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 후광이 시장이 있을까요? 후광이 많죠. 당분간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건설하시는 단기 어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 플러스 또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이 이쪽 네. 지역에 단기 거주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즉 월세 임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 다만 기간 자체는 있습니다. 보유하시는데 그래서 네. 화양지구와 안중지구가 개발이 끝나는 구조 즉 네. 매물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까지 봤을 때 앞으로 5년에서 6년 후부터는 매물량들이 막 쏟아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 열심히 내시고 있다가 네. 강남 아파트가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 따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땅값 자체는 건물 자체는 4, 5년 있으면 강남 아파트 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만 그 시장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네.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비싼 가격에 네.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고 한번 매매하는 쪽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자. 그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그럼요. 앞으로 네. 뭐 2년, 3년, 4년까지는 웃을 일만 남았다. 이 지역에 수익도 내면서 차익 반등도 많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갖고 네. 가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전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다음에 또 문의사항 있으면 또 전화 드릴게요.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네.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든든하게 계속해서 안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평택에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호재를 잘 안고 똑똑한 투자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뒤쪽으로도 새로운 도로가 나고요. 네네. 그 앞쪽으로 도로 확장이 또 나고요. 그 안쪽으로는 뭐 지금 농심부터 해서 대우, 뭐 위쪽으로는 기아자동차, 그 안쪽으로는 삼성현, LG전자, 뭐 쌍용, 뭐 하면 남양유업부터 해서 네. 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미군도 지금 올 그렇죠. 가을부터 내년 네. 봄까지 의정부에서 다 내려가는 이런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 통수부까지 다 내려가고 얼마 전에 5월 15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브레인시티가 이미 또 착공식도 했고요. 네네. 안중지구도 화양지구도 곧 이제 착공식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꼭 갖고 가셔야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평택과 관련된 상담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상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저기 은평구 진간 1호 60 마고동 아파트 2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 제가 입주한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건 아파트는 한 40평대인데요. 네. 조금 줄여서 한 30평대로 옮기고 싶은데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이면 좋을까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은평구로 가서요. 매동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 타이밍으로 한여름은 좀 안 좋아요. 매수 타이밍으로는 또 한여름이 괜찮고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집이 지금 조금 작으니까 좀 큰 평수로 옮긴다. 너무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가신다. 큰 평수로 작은 평수로요? 네네네. 거꾸로 제가 이해를 했네요. 지금 현재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옮겨 탄다면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오히려 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전한다면 오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중간 아파트, 서울의 평균 중간 아파트 가격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아직 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이 2,600에서 2,800이라면 여기는 아직 2,000만 원대가 못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세대 기준이고 전체 이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교통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지축, 삼성, 원흥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주춤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간다면 일단 반대.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그 뒤쪽으로 지축 쪽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면 오케이. 하지만 이걸 팔고 갈아타기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하나를 더 늘리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파발 바깥쪽으로 해서 지축 쪽, 삼성 쪽의 아파트를 하나 사시는 것도 오케이. 구파발 쪽에서 밑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연신내나 역촌, 구산역 쪽에 아파트나 빌라를 하나 더 사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이걸 팔고 이전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서 하나 더 늘려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네.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또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생기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는 한 15년 정도, 네.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계세요? 남양주시 네, 조안면 조안면. 북한강로 네, 949-6 949-6. 네, 남양주시에 15년 정도 네,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토지도 도로 부지 포함해서 한 약 280평 정도 되고요. 네, 건물도 1, 2, 3층 해갖고 또 100평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바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그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문의해 주신 거 앞으로의 전망과 또 매도 타이밍, 또 보유 가치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목적이 뭐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북한강이 바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45번 국도 따라서 너무 교통호재도 좋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제2 수도권 경인고속도로가 그 앞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경인고속도로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화도까지 제2 네네.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위쪽에서 곧 네. 개통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도로 난 다음에 팔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네네. 참고로 이렇게 교통편하고 북한강변이 흔하게 다 보이고 앞에 건물 네. 별로 없고요. 예. 이런 예, 지역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는 게 아니고 갖고 가시는 게 좋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노후나 아니면 전원주택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팔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 대한민국 자체가 내년까지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거로 지금 보고 있죠. 이런 것 같은 네네. 경우는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지 예. 이런 도시 외곽으로 빠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힘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팔더라도 경제 지표가 거시경제 지표가 좀 호황으로 좀 바뀌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저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2020년도 후반기부터는 호황의 어떤 밝은 빛이 들여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팔지 네. 마시고 앞으로 2년 정도만 예. 갖고 가시면 호가 시장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북한강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지고 있고 또 전원주택지나 노후주택지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갖고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가시자 이렇게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한번 믿어볼까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라라는 추천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만 만나기 아쉬우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원과 인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7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 수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하이엔드 호텔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인천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인천 엔타스파티 앤 웨딩 으로 가시면 돼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 언제일까요? 또 내 전망은 어떨까요? 그리고 뭐 이런 호재가 있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자, 투자 전략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부동산 대응 방법까지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또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02-2128-854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